가격 상승도 대장 단지에 비해 덜 올랐고 매전 차익도 내가 가능할 만한 정도이다 하는 단지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단지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스로 분석하기 1편의 후편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지역 선정 다음 단계인 아파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저번 편에서 설명드렸던 단계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실제로 어느 동에 어느 단지를 공략할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상승 여력이 큰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대세 상승장일 경우고 보통은 상승장에서도 오를 만한 데가 더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오르죠. 심리적인 변수가 있다고 해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하방 경직성이 강해 가격 방어도 잘 됩니다. 그러기에 해당 지역의 입지가 좋은 지역, 즉 수요가 꾸준한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 자금 여력에 맞게 그 주변에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 나가셔야 해요. 그럼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살펴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대장 지역은 어디? 투자로 선정한 지역의 대장 지역은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대장 단지가 오르느냐 떨어지냐만 봐도 그 지역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장 지역 그리고 대장 단지를 파악하는 것이 입지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제일 좋은 곳부터 분석하시고 다음으로 순서대로 보는 거죠. 대장 지역의 선정 기준은 가격입니다. 가격에는 입지와 상품성, 학군, 상권 등이 다 녹아져 있다고 했잖아요. 비싼 게 괜히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럼 최고가 아파트들이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 우선 봐야겠죠? 아실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격 순으로 정렬돼요. 평형대별로 다르니 9평 기준인 32평에서 35평으로 설정하시면 비교가 간단해지거든요. 그럼 이 단지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1차적으로 뽑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트 지도에서 시세 보기로 설정하여 5분위 지역을 살펴볼 수 있어요. 평당 가격별로 1분위에서 5분위까지로 구별해 놓았는데요. 빨간색일수록 평당가가 높은 지역들이죠. 이렇게 보면 아까 1차적으로 뽑아놓은 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신축만 모여 있어서 평당가가 높은 지역일 수도 있고 최고가 아파트들이 꽤 있으나 주변에 구축들도 많아 평당가를 깎아먹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호객 노노에 들어가서 필터에 9평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터에서 가격을 올릴수록 그 가격 상위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나홀로 아파트만 있는 지역도 제외하고 단지를 개별적으로 클릭해서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서 가격 반영이 잘 안 된 단지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높은 아파트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를 찾는 거죠. 좀 까다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장 지역을 우선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검증을 거치셔야지만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호객 노노는 가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가격에 따라 지역을 분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필터링을 통해 연차를 20년 이상으로 설정해 보시면 구축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도 쉽게 볼 수 있어서 구도심을 파악하기도 좋고 신축만 모여있는 신규 택지지구 파악하기도 좋죠. 참, 신규 택지지구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적 편집도로 클릭하여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가격별로 지역을 나누셨다면 다음은 호객 노노에서 학원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해당 지역의 학원가 밀집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를 보며 자녀가 있는 세대의 꾸준한 수요가 어느 지역에 있을지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는 좋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학원가에 따라 가격이 꽤 달라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1급지 아파트 비교. 대장 지역을 찾으셨다면 다음은 대장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찾으실 차례예요. 부동산 지인의 아파트 분석해서 앞서 찾으셨던 대장동을 선택하고 9평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시면 시세가 높은 아파트 순으로 쫙 정렬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매가, 전세가, 전세율, 매정갭 등을 아파트별로 간단히 살펴보면서 순위를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지도를 클릭하셔서 입지를 보세요. 역하고의 접근성, 초등학교, 상권, 공원 등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따질 때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에 부합되는지 봅니다. 대장 아파트는 이 중 대부분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죠. 여기서 현재 시세와 1년 동안의 증감률도 보실 수 있는데요. 대장 단지와 그 주변 아파트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대장단지를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단지들은 큰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 자금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차선책으로 대장단지와 입지를 같이 하는 조금 더 연식이 있는 단지라던가 좀 더 소규모의 단지 아니면 좀 더 하급 브랜드의 단지들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장단지와 가까운데 가격 상승도 대장단지에 비해 덜 올랐고 매전 차익도 내가 가능할 만한 정도이다 하는 단지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단지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거든요. 대장단지를 못 사면 대장단지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로 시선을 돌리게 되죠. 연식이 좀 있더라도 입지만 좋다라고 한다면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시는 분도 많아요. 또 이러한 단지들은 대장 아파트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더불어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로서도 꽤 괜찮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소유자의 입장에서 나라면 대장 아파트를 못 사면 다음으로 어떤 아파트를 사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더불어 이러한 단지가 1년 동안 상승률도 크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큰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대신 20년 이상의 너무 오래된 구축들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의 상품성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1급지지만 너무 낡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1급지에서 조금 입지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은 2급지의 신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1급지와 2급지의 환경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대장 지역을 먼저 보셨다면 다음으로 2급지도 꼭 같이 보시면서 가격 비교를 해보셔야 해요. 2급지 아파트를 보시는 방법도 방금 대장 지역 살펴보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2급지는 좀 더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규 택지지구가 많이 생기잖아요. 구도심에서 이런 택지지구로 분산된 인구와 신규 유입 인구들이 많아져서 점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도 함께 묶어서 보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급지가 낮아질수록 되도록이면 신축가, 준신축 위주로 살펴보세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같아요. 입지는 좋지만 상품성 때문에 급지를 낮춰서 보는데 여기서까지 구축을 잘 보시진 않거든요. 같은 구축이라면 차라리 대장 지역의 구축이 나으니까요. 그래서 2급지, 3급지에서는 신축, 그리고 준신축까지만 보시고 이러한 아파트들과 대장 지역의 연식이 조금 있는 아파트와도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거주자라면 과연 어느 단지를 선택하겠는가? 그럼 답이 보이실 거예요. 정말 잘 모르실 땐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질문해 보시고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지역은? 대장 지역을 보고 2급지까지 보시면서 단지 비교를 해보셨는데도 내 자금에 맞는 집을 찾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해당 지역의 동단위 지역들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동의 아파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1급지, 2급지 외에도 살기 괜찮은 지역인데 신규 입지 물량 때문에 가격이 눌려있거나 아니면 구도심이지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곳에도 매수하기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부동산 지인에서 투자지역 찾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시점부터 현재 기준으로 각 동별 가격 증감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지역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럼 그러한 지역들을 골라 지도를 보며 입지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덜 올랐다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왜 덜 올랐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지도를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보시고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인지 등을 파악하셔서 그 지역이 단순히 신규 택지지구라서 아니면 입주장이라서 아니면 갑자기 규제 지역이 되어서라든가 하는 이유라면 이러한 이유들이 해소될 때는 눌려있었던 가격이 껑충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부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저평가 지역과 단지를 찾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입지가 안 좋아서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투자로서는 패스를 하시는 게 낫겠죠. 네 번째, 덜 상승한 면적과 연차. 지역과 아파트까지 찾으셨다면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과 연차를 공략하실지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부동산 지인의 빅데이터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증감률을 6개월로 설정하고 면적과 연차를 차례대로 보시면 해당 지역에서 최근 가장 많이 오른 면적과 연차를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최근 가장 덜 상승한 면적과 연차 위주로 내가 관심 표시를 해놓은 단지들에서 급매물을 찾아보는 거죠. 보통 30평대 국민평형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하고 30평대가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큰 평수의 수요도 높아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1억 미만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는 25년 이상 소형평형의 상승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어느 면적과 연차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지 파악해 보시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좀 더 저평가된 물건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단지 리스트 정리 후 임장.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제는 확인 단계예요. 제가 항상 선 분석 후 임장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임장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번째 단계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단지별 리스트를 작성을 하세요. 딱 내가 가야 할 단지들만 추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단지들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방문 예약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임장을 가시면 부동산 가기 전 체크해놓은 단지를 먼저 혼자 둘러보시고 인근의 인프라도 살펴봅니다. 그러면 단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면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보시고요. 둘러보셨으면 커피 한 잔 사들고 부동산에 들어가 소장님께 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현지 분위기,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문의도 많은지 등도 물어보시고 분양가 대비 얼마나 상승해 왔는지, 전세가 잘 나가는지도 꼭 여쭤보세요. 참, 그리고 전세를 맞추실 거면 주변에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지도 반드시 살피세요. 아무리 좋은 단지라도 바로 인근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부를 보시며 사진도 찍어 놓습니다. 보고 와선 헷갈릴 수 있으니 방금 본 매물을 소장님께 간단히 쪽지에 정리해 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리스트를 작성한 순으로 단지를 모두 보시고 단지별, 동별 분위기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느낌 또한 임장 후에 기록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호객노노에서 단지를 검색해 보시면 살아본 이야기를 보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보시면 해당 지역에 가장 큰 부동산 카페가 있을 거예요. 이 카페도 가입하셔서 해당 단지를 검색해 보시면 해당 단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도 살펴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역 분석 후 아파트 찾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해당 지역의 대장 지역 찾기. 두 번째, 대장 지역 선순위 아파트 순으로 정렬하여 입지와 시세, 상승률, 매정갭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2급지, 3급지의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별로 정렬하여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봅니다. 네 번째, 해당 지역의 동별 상승률을 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의 단지를 살펴보며 덜 오른 이유를 찾아봅니다. 다섯 번째, 최근 6개월 동안 덜 오른 면적과 연차를 찾아봅니다. 여섯 번째, 관심 단지 리스트를 정리하여 임장 후 매물 정보와 느낌을 정리해보고 단지 검색과 지역 카페를 통해 실거주자의 리뷰도 찾아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살펴봐야 할 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최소 이 정도까지만 찾아보셔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면서 내 자금에 맞는 단지를 어느 정도 추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